오늘 오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아나미즈에서 북서쪽으로 약 253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진원의 깊이가 무려 420.7km에 달하는 신발 지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발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발생하며 이번 경우에는 해저 활성 단층과 관련된 깊은 지각 운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판구조 운동과 연관될 수 있으며 향후 지진 활동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진 발생 위치입니다. 이번 지진은 울릉도에서 약 40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곳으로 한반도 동해 인근 해저 단층대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의 지진은 향후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1983년 일본 아키타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규모 7.4의 강진과 유사한 대지진이 울릉도 인근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실제로 1983년 아키타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7.4의 강진 당시 울릉도와 동해안에는 2에서 3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했고 수십 척의 어선이 전복되었으며 울진과 강릉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번 7월 30일 러시아 캄차카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과 같은 강진이 일본 이시카와현 근처 해역에서 발생한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울릉도에서 약 400km, 포항에서는 약 600km 떨어진 동해 중앙 해저로 평균 수심은 약 2000m 내외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규모 8.8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울릉도 및 한반도 동해안에도 쓰나미와 같은 2차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만약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8.8의 초대형 역단층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저 지각은 수미터 이상 융기하거나 침강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매우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발생 후 약 30분에서 50분 이내에 울릉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쓰나미 모델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울릉도에는 최대 5에서 8m에 이르는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동해안의 강릉, 삼척, 울진, 포항 등지해로 2에서 4m 규모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1983년 5월 26일 일본 아키타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 강진 당시 한반도 동해안에서 관측된 2, 3m 규모의 쓰나미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당시 지진은 오전 11시 59분, 진원의 깊이 약 23.7km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울릉도 및 동해안 전역에 쓰나미가 도달했습니다. 울릉도의 도동항과 저동 일대는 침수 피해를 입었고 수십 척의 정박 어선이 전복 또는 파손되었으며 강릉, 울진 지역 일부도 침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동일한 지진이 1983년의 사례처럼 아키타현 해역이나 또는 이번 7월 30일 러시아 캄차카에서처럼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으로 이시카와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다면 울릉도의 도동항, 저동안 같은 저지대 해안 지역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상 피해로는 저지대 주택 침수, 정박 어선의 전복 또는 파손, 전기 및 통신망, 수도망 등의 부분적 마비, 해안도로 유실, 응급 대피 지연, 지형적 고립으로 인해 해상 또는 헬기 구조 필요, 특히 쓰나미 도달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초기 수분 내 경고 방송과 신속한 대피 조치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2년 일본 내각부 및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쓰나미 높이가 0.5에서 1m만 되어도 항만, 어항 내 소형 선박의 전복 및 방파제 월파가 우려되며 2.5m 이상이면
차량 전복 및 구조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쓰나미 대비 매뉴얼과 실제 훈련, 경보체계 점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쓰나미의 높이에 따라 그 피해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쓰나미 높이가 1에서 2m 수준이라면 해안가의 보행자 휩쓸림, 소형 선박 전복, 방파제 넘침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5m 이상일 경우에는 저지대 건물 침수, 중형급 선박 유실, 심지어는 노후 주택이나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10m를 초과하는 대형 쓰나미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저지대 마을 전체의 침수와 파괴, 도로와 인프라 붕괴, 인명 대피 불능 상황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쓰나미뿐만 아니라 지진 자체의 진동에 의한 피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규모 8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일부 고층 건물의 흔들림, 교량이나 터널의 균열, 산사태, 가스 누출, 화재 등 복합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낙후된 해안 인프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편 어제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 해역의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420.7km에 달하는 전형적인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지진은 지하 깊숙이 멘틀 경계층 근처에서의 암석 변형 현상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해저면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쓰나미를 유발하지 않고 지표면의 진동 또한 미약하여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향후 동일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10에서 50km 수준의 얕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동해와 같이 평균 수심이 2000m에 달하는 깊은 해역에서는 얕은 지진으로 인해 해저 단층의 수직 상승 또는 침강이 발생하면 해수면이 강하게 밀려 올라가며 즉각적인 쓰나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쓰나미는 수심이 깊을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동해처럼 깊은 해역에서는 시속 약 700에서 800km, 즉 여객기 속도에 필적하는 속도로 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울릉도 및 독도 지역까지는 약 10에서 20분 내에 강릉, 속초, 삼척, 울진 등 강원 동해안 지역은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쓰나미의 도달 시간은 상상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정확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작동과 신속한 대피 안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사전 교육 및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울릉도 도동항, 저동항 같은 저지대 항구 지역은 지형상 침수 피해에 극도로 취약하므로 행정당국과 주민 모두가 고위험 시나리오에 대비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비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여러분의 안전과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위험 시대에는 단순한 경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진 발생 후의 대응이 아닌 지진 발생 전에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동해에 인접한 울릉도, 독도, 포항, 강릉, 삼척, 울진, 속초 등 동해안 일대는 향후 발생 가능한 대형 지진과 쓰나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쓰나미 피해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지진 쓰나미 복합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시간 해저 지진 감지 시스템 강화, 해저 지진계, GPS 변이계, 조이계 등의 정밀한 계측 장비를 확충하고 쓰나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더욱 민감하고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쓰나미 대피로 및 고지대 대피 공간 지정, 저지대 마을과 항만 주변 주민들은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지대 대피 경로를 평소에 익혀두어야 하며
지자체는 야간, 겨울철 등 모든 기상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대피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피 훈련의 정례화 및 교육 강화. 단순한 안내 방송이 아닌 실제 움직이는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항만 및 어항 구조 강화. 소형 선박 보호를 위한 계류 장비 및 방파제 보강 공사를 통해 파손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선 관리 및 긴급 이동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망 이중화 및 비상 시스템 확보. 재난 발생 시 즉시 전파 가능한 비상 라디오만 구축. 정전과 통신 두절 시를 대비한 비상 발전기 및 외성 통신 장비 확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시민 개인의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비상용 배낭을 준비해 두시고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생수, 응급약, 간편식량, 개인 신분증 사본, 휴대폰 충전 배터리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가족 간에는 비상시 연락 방법과 대피 장소를 사전에 약속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언제든지 경고 없이 우리에게 재난을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수백, 수천 명의 생명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 것인가, 준비 속에서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연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재난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긴 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